나였습니다. 심리학계로운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가 재밌으면서도 오묘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른바 싸한 느낌 겪어본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가오는데 묘하게 경계를 하게 된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럼 그 싸하다는 직감이 과연 맞는 걸까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혹시 누군가를 보고 싸하다 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그래요? 네. 이게 왜 영화에서는 그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싸하다. 네. 이런 느낌은 뭘까? 막 이렇게 혼자 막 주인공의 독백이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뭔가 단서는 아직까지 없어요. 네. 첫인상에서. 네. 이런 싸다는 감정은 왜 들게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직감이라고 하잖아요. 직감. 근데 이게 사실 어떤 감정하고 좀 연관됩니다. 약간 이 감정이 뭐 기쁨, 황홀함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몸에서부터 느껴지는 어떤 감정?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가 느껴지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말 속에서 뭐라고 내가 딱히 잡아낼 수는 없는데 묘하게 어떤 사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심하게 나쁘거나 네. 이런 어떤 내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징후를 포착한 어떤 정서적인 센서? 물론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오해일 수 있어요. 뭐 선입견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고 한데 네, 일단 왜 그 육감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식스센스, 네, 감, 촉. 네. 일단은 배워야겠습니다. 아까 영일님이 쎄함은 심리가 아니라 과학이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배워야 됩니다. 네. 그 이인철님 도를 하십니까? 만났을 때 쎄한 거 오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일단 첫인상, 네. 그 사람의 태도, 네. 관상만으로도 왠지 싸하다 쎄하다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좀 중첩되는 것도 있죠. 첫인상도 사실 상대 얼굴이나 말투, 옷차림, 자세 이런 걸 보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좀 따뜻해 보인다. 이 사람은 좀 이기적이다. 이런 게 보이죠. 근데 조금의 차이가 뭐냐면 첫인상은 약간 인지적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내가 인지적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이 싸한 느낌은 약간 몸에서부터 느껴지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모종의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니까 좀 이기적이네. 이런 게 조금 첫인상은 약간 설명이 된다면 저 사람은 조금 저렇게 하잖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 싸움은 왜 그러지? 이거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거에 좀 더 가깝다. 그리고 이 싸한 느낌은 첫인상보다는 조금 더 짧은 기간에서 좀 넘어가면서 약간 긴 기간으로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첫인상은 좋았는데도 함께 하면서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외모, 옷, 인상, 관상 같은 거 본 거는 이제 인지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생각의 영역으로.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봤는데 막 옷차림에 막 잠바에 막 용 막 무슨 독수리 이런 게 잔뜩 그려져 있는 거에서 저 사람 되게 거친 사람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 그건 이제 느낌보다는 네. 인지한 걸로 그렇죠. 넘어가 버린 거고. 네. 그럼 우리는 그 느낌 여기에다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기자님이 이제 보셨을 때 뭐 어떤 그림을 세게 그렸다. 그런 건 뭔가 이제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옷도 안 입고 굉장히 말도 이렇게 아하. 섬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느낌. 어떤 공격성, 강함, 둔탁함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좀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 그냥 왠지 싸하다, 네. 쎄하다 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 네. 만났고 똑같은 상황인데 네. 두세 명 같이 만났는데 나만 그 사람에 대해서 싸하다라는 걸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첫 번째는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나 혹은 어떤 불쾌한 정서적인 패턴이 현재에서 재현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뭐 과거에 굉장히 이용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나한테 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이 그 가해자와 좀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고 또 비슷한 스타일이고 말투도 비슷한 사람으로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중첩이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어떤 경계감 또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모종의 기분 나쁨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또 두 번째는 정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세한 눈 표정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특정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전전두엽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네. 내 창자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모종의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은 예. 서로가 되게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서로가 굉장히 안 맞는 불협화음들을 감지하는 그런 측면들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야. 그러니까 아까 그 서정훈님이 관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 관상이라는 것도 본인이 겪어본 네. 나 예전에 저렇게 생긴 사람한테 사기당했었어. 이런 게 또 내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반복되면서 그때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딴 사람들이 난 괜찮아 보이는데 네. 넌 왜 저래? 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모든 사람을 또 좋아하다가 이제 된통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겪었던 그 경험을 앞으로 더 주의하게 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처음에 그래도 왜 이유 없이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되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사람을 경계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마음을 좀 열어줬다가 네. 또 진짜 뒤통수 맞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라고 또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신호를 우리가 뭐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 신호를 무시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종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 이슈에서 그런 건지 그 사람이 진짜 뭐 문제가 있어서 건지 우리가 안 맞는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뇌의 편도체가 위험 가능성을 감지했을 때 그런 신호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통 싸한 감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을 감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몸의 변화를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몸의 변화요? 네, 감정은 몸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거나 뒷목이 서늘해진다.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오. 또 가슴이 답답하다. 저 얘기 듣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네. 뭔가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어떤 사람 뭐 있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또 뭔가 창자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종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가슴이 막 타는 것 같은 분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났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약간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 물어뜯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은 사실이라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신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볼 만한 충분한 어떤 토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그 이유가 뭔지 네.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주변에 또 뭐 평판을 네.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같이 사업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그럼요. 경우는 특히나 더 중요한 거죠. 네, 네. 겉으로 되게 친절한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데 미묘하게 내가 뭔가 경계심이 생긴다. 그럴 땐 일단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게 사람이 좀 복합적이어서 네. 사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친절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은 억압된 공격성일 수도 있어요. 억압된 공격성이요? 그러니까 내면의 분노나 경쟁심, 통제욕 이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의식하기가 조금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방어 기제로서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겉바 속초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른 거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계속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자기가 이타적이라는 말을 계속하지? 또 자기가 왜 이렇게 순진하다는 말을 계속할까? 제가 사람들 도와드리려고요. 네. 여러분 좀 부자로 만들어 드리려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기는 욕심이 하나도 없다고 계속 말해요. 저는 돈 욕심 없어요. 막 욕심이 이렇게. 없습니다. 네. 저는 사회에다 환원하려고요. 네.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또 가장 욕심이 많은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 사기꾼들이 되게 친절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라 사기꾼의 면모 중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경계일 수도 있으나 어쩌면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사회를 너무 나쁘게 보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좋게만 보는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중용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왜 사기꾼들은 친절하게 접근한다라는 게 학습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또 경계하게 되고 네.
아유 이게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 근거를 또 잘 살펴봐야 하는데 네. 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꼭 느낌에 또 어디까지 의존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 네. 가까운 사이에서 뭔가 좀 수상한 마음이 든다. 네. 근데 증거는 없을 수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내 심리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내가 좀 예민하고 과민해서 그럴 수도 있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가깝다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도 더 잘 눈치를 채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약속을 계속 조금 늦어요. 답장도 조금 느려요. 또 연인이 계속 좀 바쁘다고 해요. 뭔가 모종의 나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총합이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애인한테 이런 취조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답답해질 겁니다. 아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뭔가를 했는가를 찾으려고 그래서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내 안에서 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상대를 끝까지 추궁해 볼 수는 없을 테고요. 네. 사실 너 뭐 있지? 솔직히 말해. 내 눈을 바라봐봐. 무슨 뭐 숨기는 거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아. 막. 사실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냥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도 아니다. 이는 하나의 신호이자 정보이다. 그러니까 위험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저 사람은 위험하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왜 나는 이 상황이 위협처럼 느껴지지? 라고 하는 반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네. 노력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좀 그 신호가 과도한 의심인지는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지 감정의 세기가 굉장히 큰지 이런 감정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의심만 하다가 쎄한만 믿다가 막 의처증, 의부증 막 이렇게 가듯이 이제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5663님 어제 여자친구에게 쎄한 느낌이 들어서 달력을 봤더니 생일이었어요.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되고. 네. 자,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00님 성공예감